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래국어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팽현아라고 합니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혹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표현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래국어 2학년이 되면 내신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교과서는 출판사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수업의 진행 부분이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문학 단원과 관련해서 유인물, 프린트물이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만큼이나 프린트가 많아서 수업의 내용, 학습량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교과 선생님이 3분이 들어오시고 3분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다루는 문학 작품 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다루는 작품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사실 공부하는 학습량도 상당했고 또 문제 풀어내는 과제량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 2학기에서는 화법과 장문이라고 하는 교과를 배우게 되어 있고 이때 화법과 장문은 출판사가 미래엔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화법과 장문은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선택 교과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올해를 제외한 예년에는 교과서 내용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재량으로 문학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독서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로 이렇게 수업이 조금 변형을 줘서 이렇게 운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화법과 장문 교과서를 첫 번째 단원부터 마지막 7번째 단원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었고 이번 기말고사의 범위 역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내용만, 교과서의 내용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유인물이 역시 있고요. 2학기 중간에서는 선생님 한 분께서 문법, 언어와 매체, 그 문법을 이렇게 유인물로 프린트를 주셔서 그 부분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고 지금 2학기 현재는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부분의 문학 일부가 복합 지문이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화법과 장문 그 선택 교과가 이번 내신에 연계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배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매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내신으로는 1학기 문학, 2학기 때는 화법과 장문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그렇게 어떻게 출제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교과서 학교 수업이 충실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의 특성상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난이도도 매우 높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본다라고 한다면 중간고사는 조금 쉽게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매우 어렵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2학기 우리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에서도
유효했고, 다만 이제 2학기 때는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편차는 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 아이들의 편차가 크기보다는 1, 2, 3등급 아이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활용한, 즉 외적 증거를 주고 거기에 따라 감상하는 수능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와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출제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배우느냐, 화법과 작문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유형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유형이 1학년 때에는 단순히 한두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에는 좀 더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아주 길게 서술하는 문제도 있어서 문제가 보다 더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점의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5점 전체가 오답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서 객관식보다 서술형에서 감점을 더 많이 받아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수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문가들이 냈던 총평은 작년과 유사한 난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등급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1등급 컷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88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83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 5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문항에서 2문제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5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년, 작년에 봤던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출제 경향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올해 수능이 새롭게 바뀐 수능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출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를 조금 말씀드리면 문학보다 독서가 여전히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고 화작과 엄매는 선택 교과이기 때문에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화작보다는 엄매가 좀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표준점수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화작보다는 엄매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 있어서 선택 교과를 엄매를 선택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선택 교과와 관련되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엄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원점수보다는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언어와 매체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독서는 수능에서 모두 다 필수 영역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독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교과에 있어서는 화작보다는 엄매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방학 때도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학과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엄매라는 부분은 사실 2학년 1학기 내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국어의 교육과정상 언어와 매체를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기본 그 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번 방학 때 중요 기출문제 정도는 짚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면 1년 내내 언어 매체, 즉 문법 파트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2학년 애들도 수업을 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죠.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학 때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은 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의 비중은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자료도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교재는 외부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외부 교재는 이감 모의고사입니다. 한때는 김봉소 모의고사로 이렇게 알려졌던 그 모의고사 시험지와 간슬개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2학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고 이 외부 교재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재에 나왔던 모든 부분에 대한 100% 해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마다 틀리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풀이부터 시작해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하게 해설이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감 모의고사는 매년 고3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과제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새로 바뀐 수능 유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든 자체 교재도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외부 교재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 피드백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첨삭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클리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성적별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시간이 맞거나, 그죠? 아니면 조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국어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수업 시간에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주 진행되는 커리큘럼과 함께 과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첨삭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첨삭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부 다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수시 합격한 친구들 위주로 해서 외대부고 선배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수업하고 있는 다른 학교인 상산고의 선배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로 대학을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교 일을 도와주게 될 거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업 그 과목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잔소리로 들려서 아이들이 흘려듣게 되고 또 제가 하는 얘기도 때로는 잔소리가 되어서 흘려듣게 되는 부분이 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의 그 수업과 관련된 반사 이익을 얻고자 이런 첨삭 피드백을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커리는요, 이 PPT 화면에 모두 담기가 힘들어서
별도의 안내 자료가 있으니 그 안내 자료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문화, 그 다음에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매체에서 언어가 지금은 문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 그 다음에 문장까지 해서 현대문법과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수업 구성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8주, 약 2달이니까 8주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2학년이 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알뜰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는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감이라고 하는 교재 자체가 고3 아이들의 6월, 9월 수능과 관련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난도가 아주 높은 작품은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눈높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출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수능 유형에 대한 분석도 되고, 또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비상교과서 문학작품의 목차를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내신에 출제되는 그 작품들은 연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첨삭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눈높이가 가능한 맞춤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형 강의에서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닌 그런 소수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번 방학에서는 부족한 실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수능이다라고 하는 시험 유형이 어떤 것이며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의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에 대한 세부 커리큘럼은 PPT 영상에 담지 않았으니까 나가는 유인물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에는 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를 주시면 학원으로 주셔도 좋고 저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